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감 파행 전국 이후에 정세균 의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한편 이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쟁점 현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한 의혹. 자, 새누리당은 정부 흔들기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 외에 또 장외에서도 이른바 국회의장 중립법 그리고 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해서 특검법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8.1 파행 후에 국정감사 이틀째인데 그래도 이 세 남자의 정치 수다에선 요건 짚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이 주말쯤에 퇴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복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병실에서도 꼼꼼하게 국정감사 현안 챙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 이 지켜보는 국민들 어리둥절했는데 과연 이 단식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실 정 의장의 사과 혹은 뭐 사퇴까지는 아니어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복귀한 셈인데요. 자, 이 의원님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그 전에 지진 피해 그리고 지진 우려 지역에 이번에는 또 강력한 태풍이 설상가상처럼 몰아붙여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 전 남해안 일부 지역이 아주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조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수도권을 태풍이 휩쓸었어도 지금 이러겠느냐는 현지의 원성 섞인 여론 이런 것들에 조속히 정부는 응답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이것은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힘을 좀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예, 사상 초유의 집권당 대표의 단식 그것도 상당히 좀 어떤 그 위험이나 요소가 계속 고강도로 치닫다가 어떤 출구가 안 보일 때 할 수 없이 택한 조치라기보다는 상당히 전격적이고 또 일부 반대하는 측에서는 웬 뜬금없는 단식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일부 희화화되고 조롱 섞인 것도 있었어요. 단식 기간은 총 시작부터 따져서 일주일 만 엿새를 조금 넘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일인데다가 새누리당에서 또 그 의총을 무려 10번이나 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매파들이 득세를 해서 전국은 강공 드라이브로 갔고 그 대극점에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요지부동. 나는 사과할래야 사과할 게 없다. 나를 고소했다는데 그럼 법대로 하자. 이렇게 아주 강대강으로 치더랐고 별 묘수가 없어 보였죠. 그 상황에서 일주일째 되던 날 물론 의료진의 심각한 건의도 있긴 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단식 중단과 국감 복귀라는 것을 이제 연휴를 앞두고 했죠. 아마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서 우리 셋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중재 노력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정현 대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풀어버리고 새누리당도 사퇴해서 사과로 낮췄음에도 그거조차 얻어내지 못해서 빈손 회군이냐에 대한 반발도 일부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정현 대표의 결기나 청와대를 자기 몸을 던져서 청와대를 보호하고 주요 이슈를 잠재워 보려는 그것은 일단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슈들이 완전히 묻히고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잠복했고 다시 국감이 정상화되면서 지금 곳곳 상임위원회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걸 성과로 거론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며칠 연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정세균 의장은 적어도 존재감은 확실히 시켰다.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앞으로도 어떤 원칙과 어떤 자세로 국회를 운영해 갈 것인가를 또 한 번 천명했고 일부에서는 자기 장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옴직도 해요. 그렇지만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대해서 법적인 토론을 하게 했다는 점은 일부 성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어떤 사안에 대한 얘기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을 중립적으로 그다음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재를 할 때 중립을 지켜라 이런 점에 조금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일부 새누리당에서 아직도 저긴 있지만요. 그렇지만 향후 국회 운영이 상당히 터프해지겠다. 여소야대여서 안 그래도 여당 측에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개원사 파동 그다음에 요번 건을 거치면서 상당히 감정들이 지금 날이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뭐 예산안 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셨지만 백남기 시민 사망 및 부검을 둘러싼 특검 문제도 바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요번 건하고 똑같이 대립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발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게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아주 험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그런 점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남긴 게 아닐까.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소국장님, 이정현 리더십 어떻게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늦었지만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한 거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저는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빨리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그것이야말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빨리 복귀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이 정치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저는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던져줬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메시지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태를 보여줄 것인가. 이정현 대표는 이제 한 명의 그냥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일단 단식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돌발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고 단식을 접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상당히 집권 여당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부에서 이 정상적인 어떤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와 대표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면 이게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메시지 측면에서도 이게 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사퇴하든 내가 굶어 죽든 둘 중 하나다. 이게 이러한 메시지, 이게 딱 단정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화되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메시지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집권 여당이라는 그 무게감 이런 것들에 좀 걸맞지 않는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번 파행 사태에 일정한 좀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수 변경 같은 걸 한다든지 할 때도 그 의사과장을 보내서 그냥 한 달랑 종이 한 장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 불러서 최소한 협의하는 모양새라도 좀 갖춰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결과가 꼭 그렇게 좋게 안 나와도 과정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가면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줄 때 정치에 대한 신뢰도 나아지는데 이게 이제 네 편 내 편을 딱
갈라서 보기 시작하면 뭐 저쪽 편은 이렇게 하나마나 결과가 빤하니까 그냥 아주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모욕적인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작은 어떤 회사 일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서 안 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시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좀 아쉬움이 남고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는데 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지난주 상황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수요 스페셜인지라 일주일 상황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가 바로 그날이에요. 뭐냐면 이정현 대표가 나는 단식을 계속할 테니 여러분들은 국감장에 복귀하십시오 해서 저녁 의총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이게 났죠. 무슨 소리냐. 서청원 의원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해프닝이 아주 많았다. 예, 뭐 정진석 원내대표 등 오히려 단식이 확대되면서 그냥 강공 드라이브로 됐는데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연휴 전은 아니고 연휴 중에 일요일 날 무조건 복귀, 단식을 접는다. 그러니까 국감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조건 복귀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이 당대표가 단식을 접겠다. 일단 당내에서 지금 조절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우리 얘기할 때도 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네, 흐름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민심의 흐름과 같이 가야 그 부분이 힘이 실리고 어떤 동력을 얻어서 가는데 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의 단식 그리고 국정감사 거부 이것이 이제 민심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성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강성 흐름이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자, 이 흐름에서 그 중간에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두드러졌던 사안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이 김영우 의원, 국방위원장이죠. 처음에는 이 27일에 국방위를 열겠다고 했다가 3시간 감금 혹은 이제 설득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29일에 했어요. 29일에는 원래 다 국감 복귀하시오 했다가 대표 의견이 뒤집어진 다음 날인데 이 국방위를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봐도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자, 이 의원님. 네. 징계 받습니까? 징계한다면 긁어 부스럼일 것 같고요. 네. 당내에 기율이 잡히는 효과도 얻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내지는 예측을 하냐면 이번에 단식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사실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이정현 대표는 아니었는데 네. 물론 친박계의 지원과 청와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지만 빤히 있었지만 개인이 그렇게 뭘 휘어잡을 만큼의 아주 탁월한 압도적인 그런 정치력이나 정치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번 단식과 국감 이 번복 과정과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결정들을 보면서 리더십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국감 일사불란 대우를 명분 있게 이탈했던 김영우 국방위 상임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다? 당내에서 김영우 위원장 이외에도 국감을 보이콧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한다고 유승민, 나경원 등등등 꽤 무시할 수 없는 발언권 있는 비중 있는 인사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시 뒤늦게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긁어 부스럼일 것 같고요.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해봐야 역풍이 더 클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징계를 만약에 한다면 친박계나 당권파가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대단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의 새누리당에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을 굳이 자초해가면서 험난한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초 국면을 이 상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정현 대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일치 단합을 호소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과연 징계를 시도할까요? 그렇다고 보면 새누리당은 아마추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정현 대표는 지금 병원에서 참 머리가 복잡할 것 같다는 추정이 돼요. 이제 주말에 퇴원을 해서 이 복귀를 해야 될 텐데 또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를 구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아까 매파라는 표현을 이 의원님이 쓰셨는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그 이정현 대표가 중간 수요일에 자 국감장에 들어가시오 단식할 때니 그 30분 앞서서 네. 국감 가자는 의원들에게 탈당하시든가 뭐 알아서 하시든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또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원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위원회는 지금 해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뭐 내용상 뭐 이미 사라진 거 아닙니까? 내용상 사라졌다. 공식 해단은 안 했지만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고요. 네. 단식 중단과 국감 재개로 이미 그것은 힘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행보는 이제 조원진 최고위원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국감에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도 가지고 있지만 이 현재 이 싸움 국면에서는 일단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원내 사령탑이니까요.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고 아마 본 마음은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거의 김영우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아마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싸움을 뭔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론, 김영우 위원장이 당론과 어긋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 이 당론이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줄 세우기 와 이 어떤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율성을 무시하는 당의 어떤 방침에 쫙 줄을 쓰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치개혁, 정당문화 개혁 얘기할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론이라는 것 자체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꿀 때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김영우 위원장 문제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징계를 추진할 힘 자체가 현재 지도부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현실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이런 맥락의 진단이신데요. 자, 1라운드가 20대 국회를 보면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소야대가 됐고 협치가 화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정기국회 시작 때 개회사 파동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단식 파동이 지금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국정감사 이틀째 되는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발의가 되면서 상설특검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3라운드인데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에 만약 올라간다면 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통과해요. 해임 건의안하고 요건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한참 좀 진단해 볼 텐데요. 이게 그 인화력 내지는 폭발성까지 감안하면 그냥 뭐 국회법에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야3당의 보조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전열을 정비하고 야당 측에서 얼마나 이탈자 없이 지금 현 의석수대로만 하자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야3당 합치면 169석, 170석이 되고 이들이 찬성하면 뭐 과반 출석에 출석자하고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로 커버렸잖아요. 뭐 사인 부검 논쟁 막 이래가지고 긁어부수 정말로 이거야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정치권에서는 이 건으로 뭔가를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어깨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당도 또 밀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국회법대로 의장은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재수 해임안처럼.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신데요. 이 이슈를 4부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 거고요. 지금 이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